자, 17페이지, 아니야, 17페이지가 17번 문제, 48페이지 17번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림은 어떤 집안의 정력생명 유전 가계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제 정력생명, 당연히 성염색체 유전이기 때문에 이제 남성, 여성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 유전자는 어디, X에 있어요, Y에 있어요, X에 있어요. 그리고 열성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이제 남자, 여자가 중요하니까 남자, 여자가 좀 구분돼서 이렇게 가계도가 그려져야 됩니다. 그 중에서 생명이 뭡니까? 정상의 생명이 남자만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요거 생명. 요 자리 생명. 요 자리가 생명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생명은 정상 여자는 당연히 이것도 정상이고요. 이런 보인자도 우성 때문에 정상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정상 여자는 뭔지 잘 몰라. 하지만 정상 남자는 확실하게 요거고요. 생명 남자는 확실하게 요겁니다. 정상 남자, 생명 남자는 확실하게 구분되니까 남자가 먼저 판단이 되어야겠지. 남자가. 그러니까 당연히 남자, 생명. 먼저 볼게요. X 프라임 Y. 여기서 X 프라임 Y. X 프라임 Y. 아, 철수. 영희. 요즘은 이런 문제에서도 이름을 좀 세련된 걸 많이 쓰던데, 진짜 철수 영희. 거의 뭐 4, 50년 전 그런 철수 영희네요. 요즘은 그래가지고 이 철수 영희 이런 이름이 더 유니크한 것 같아. 나중에 얘네도 이제 애를 낳으면은 이름을 철수라고 지어봐. 승현이가 이제 아들을 낳으면 국철수. 딸을 낳으면 국영이. 이렇게 하면 되죠. 괜찮은 것 같아요. 철수와 영희. 여자를 볼게요. 딸을 한번 판단을 해봅시다. 딸은 이제 XX를 내가 써야 되는데, 여기 딱 보니까, 얘 X 프라임 있잖아. 그 X 프라임을, Y가 있잖아. Y는 이 아빠한테밖에 못 받죠. 그럼 아빠한테 Y를 받았으니까 X 프라임을 받은 게 아니야. 요 X 프라임은, 요건 누구한테 받은 거야? 이거 엄마한테 받은 거네. 엄마가 이게 있네. 그런데 정상이래. 아, 그러면 또 이 정상 X가 또 이렇게 있나 보지 뭐. 이렇게. 그죠? 근데 이 딸이 있는데, 딸이 또 정상이래요. 그러면 이제 딸은 아빠한테 Y를 못 받잖아. 아빠한테는 X밖에 받을 수 없는 거잖아, 딸은. 근데 요걸 받았겠지. 그 X 프라임을 받았습니다. 정상이래. 그 말은 엄마한테 X를 받았겠지. X 프라임이 아니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둘이 결혼해서 또 이런 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요 Y가 요 Y에서밖에 못 온다고요. 뭐 아빠밖에 Y를 못 갖고 있으니까. 그럼 요 X 프라임은 뭐서 받은 거야? 아, 여기에 받았겠네? 엄마가 X 프라임을 갖고 있네. 근데 정상이래. 그 말은 또 X가 있다는 얘기네요. 됐지요? 자, 그럼 영희는 X 프라임밖에 못 받습니다. Y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X 프라임. 근데 정상이래. 요 X를 받았겠지,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자, 동생은 잠깐 냅두고. 이제 올라가 볼까요? 여기. 자, 그러면 요 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정상이래요. 아, 정상은 또 먼저 결정이 되죠. 이겁니다. 야, XY. 그러면 이제 딸이잖아. 둘이 결혼해서 딸을 낳은 거잖아. 그러면 요 딸을 라지 X가 옵니다. 그냥 X가 와요. 그러면 X 프라임은 누구한테 받은 거야? 엄마한테 받았겠네. X 프라임. 근데 엄마가 정상이래. 라지 X가 이렇게 그냥 X가 있겠지. 다 판단됐죠? 끝났죠? 자, 동생이라고 써있으니까 동생 한번 봅시다. 동생은 일단 아들인지 딸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엄마나 아빠가 이런 생식 세포들을 만들 수 있어. 그렇다면 아빠가 만드는 생세포는 이거 아니면 요걸 갖고 있겠고, 엄마가 만드는 건 요거 아니면 요거를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만나면 요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요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요거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만나면 요거 이렇게 만들어서 총 4종류의 새끼가 나올 수 있는데, 이 새끼들은 보인자를 가진 딸, 생명인 딸, 정상인 아들, 생명인 아들, 뭐 이런 종류의 4종류의 새끼들이 만들어지겠네요. 요 동생, 요 칸에는. 자, 요 상태에서 문제 1번 봅시다. 아니, 보기 1번 봅시다. 7의 유전, 7이 어딨어? 7이 여기 있네요. 잠깐만. 1, 2, 3, 4. 1, 2, 3, 4, 5, 6,
7까지 이렇게 써있네. 자, 1번. 7의 유전자형은 XX'이다. 맞습니다. 2번. 철수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6으로부터, 철수의 정록생명 대립 유전자는 6으로부터 물려받았다가 아니라 6으로부터는 Y를 물려받은 겁니다. Y를. 그럼 이 X'은 누구한테? 엄마한테 7번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여기 온 거죠. 여기 온 거죠. 따라서 2번 틀렸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자, 3번. 영희는 보인자다. 보인자. 맞고요. 4번.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명의 확률은 50%이다. 정목생명은 이 네 종류의 동생의 동류가 태어날 수 있는데 얘 정록생명이고요. 얘 정록생명일 겁니다. 4명 중에 2명, 2분의 1. 그래서 50% 맞네요. 5번. 영희의 동생이 태어날 때 정록생명인 남자일 확률. 정록생명인 남자. 요거죠. 4분의 1. 그래서 25%. 답이 어쨌든 2번이 딱 나옵니다. 됐지요? 자. 뭐야? 안철수는 뭐야? 갑자기 뜬금없이. 안철수. 철수 중에 제일 이상한 안철수. 자, 20번 했나? 안 했으면 넘어가고요. 안 했으면 넘어가고요. 빨리빨리. 아까 안 했다 그랬냐? 안 했다 그랬냐? 안 했어요? 자, 20번 봅시다. 어떤 점의 유전병. 이건 뭐 그리기 쉬우니까 빨리빨리 볼게요. 20번 봅시다. 자, 가계도 좀 하니까 할만하지요.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에서도 가계도는 맞추면 됩니다. 가계도는 틀리라고 어렵다고 내는 문제일 텐데 우리는 다 맞으면 되는 거야. 자,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네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면 무슨 유전병인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생명이라면 성염색 유전일 테고, 그 다음에 아까 미맹이든 저증기지든 이런 거면 상염색체 유전일 텐데 그런 정보도 없습니다. 그냥 유전병이 뭐야? 이게 약간 갈색 유전병이니까 그럼 이걸로 할까요? 얘가 유전병, 얘가 유전병, 얘가 유전병. 이렇게 나와 있죠. 됐죠? 정상. 3명 정상, 3명 유전병.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먼저 이거를 뭘 판단해야 되냐면은 이게 성염색체 유전인지 상염색체 유전인지 그것부터 판단을 좀 해야 돼. 즉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건지 뭔지를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유전병 남자와 여자가 보이죠? 유전병 남자, 유전병 여자. 자, 정상 부모야. 정상 부모에서 만약에 성염색 유전이라면 여긴 또 마침 없네요. 정상 부모에서 이런 유전병을 가진 딸이 만약에 태어난다고 칠 때 내가 이 유전을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성염색체 유전은 그 유전병의 인자가 X에 있거나 또는 Y에 있거나 어쨌거나 성염색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근데 Y의 염색체 유전이 있으면요 딸의 병이 생길 수가 없죠. 아니, Y의 염색체 유전 이상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Y의 병이 붙어 있어. 그러면 이거는 아들이잖아요. 아들인데 병이 걸린 아들이야. 그럼 아들은 무조건 병에 걸린 아들이 태어날 수밖에 없죠. Y에 만약 이상이 있으면. 여자는 아니야. 여자는 X에 이상이 있어도 이 X가 얘를 눌러주면은 정상으로 보이잖아. 보인자. 하지만 Y는 눌러줄 Y가 존재하지 않아. Y가 그냥 얘 하나밖에 없어. 딱 야사 Y가 이상이 있으면 무조건 얘는 병 걸린 남자입니다. 근데 병 걸린 딸은 어차피 Y가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병 걸린 딸, 만약에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가정을 하면, 그 다음에 Y에 있다고 가정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좋아. X염색체 이상이 있는 성염색체 유전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병 걸린 딸이잖아. 병 걸린 딸이란 뜻은 얘
얘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두 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개 다 갖고 있으면 요 X 프라임 하나가 아빠 갖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아빠도 병이 걸려야겠지. 근데 안 걸렸잖아. 아빠는 건강한 X를 갖고 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뭘 판단할 수 있어?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구만. 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정상 아빠, 정상 엄마 밑에서 이런 병 걸린 애가 나왔다면 이거는 상염색체 유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건 성염색체 유전에 빠지지 마시고요. 아이고, 성염색체 유전이 아니겠구나, 안 되겠구나. 상염색체 유전으로 생각을 해야겠구나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상염색체 유전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병을 일으키는 놈이 열성이냐 우성이냐 판단해야 되잖아. 일단은 대부분 열성이란 말이야.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근데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만약에 우성이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얘가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라고 해보자. 라지 A가 우성이야. 그러면 엄마 아빠 건강하대. 건강하단 말은 이런 뜻 아닙니까? 요거 건강이 열성이라면 그럼 건강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 건강 밑에서 어떻게 병 걸린 애가 나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상염색체 유전으로 설정을 할 건데 라지 A를 건강한 유전자, 얘를 병 걸린 유전자, 그 다음에 병이 있는 유전자를 열성으로 봐야겠구나. 병 걸린 유전자를 열성으로 봐야겠구나. 그럼 이제 이렇게는 안 되겠죠. 스몰 a를 하나씩 가져갈 테고 대신 우성 건강이 눌러주니까 건강처럼 보이는 거지. 자, 열성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열성 결정됐으면 이렇게 결정이 되고요. 라지 A가 스몰 A가 여기서 하나 왔을 테니까 라지 A는 얘가 건강으로 보여야겠네요. 그리고 스몰 A가 두 개 만들어져야 되니 스몰 A가 하나씩은 있을 테고 라지 A도 하나 껴있으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상염색체 유전이 되겠습니다. 자, 판단 뭐 해야 된다? 성염색체 유전이 있느냐, 상염색체 유전인지 그 유전의 스타일을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병 걸린 애가 열성이냐 우성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 기억번 보기 보자. 유전병은 정상에 대해서 열성이다. 병이 열성입니다. 기억 맞고요. 니은번. 유전병 유전자는 X염색체 위에 있다. 아니에요. 상염색체 유전입니다. 성염색체 있지 않아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번. 가는 유전병 대입 유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다. 여기 가죠. 유전병 대입 유전자 있네요. 그래서 디귿도 틀렸네요. 리을. 가와 나 사이에서 자녀가 한 명 더 태어날 때 정상면요. 가와 나에서 자식이 하나 더 태어날 때 정상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자, 가는 이거 주거나 자식한테 이거 주거나, 얘도 이거 주거나 이거 주거나, 만나면 라지 스몰 따라서 정상 병 4분의 3으로 정상이 태어납니다. 75%가 정상이 되니까요. 맞는 얘기네요. 답은 기억, 리을 두 개가 맞습니다. 다음 49페이지 22번 봅시다. 아우, 선생님만 하니까 재미없죠? 한번 뭐 시켜볼까요? 일, 2, 3, 4, 5, 6, 7, 8, 9번. 정록생명이랍니다. 자, 정록생명이니까 이건 성염색체 유전이겠죠. 그리고 정록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정록생명.
자,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다 정상, 빨간 것만 정록생명이고 나머지 다 정상이래요. 정록생명은 유전자, 병을 걸리게 한 유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X형식체 위에 있습니다. X로 바로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병 걸린 애들부터 먼저 표현을 해야겠죠, 당연히. 여자 X 프라임 X 프라임, 남자 X 프라임 Y X 프라임 Y 이렇게 표시했고요. 요 Y는 아빠한테 왔을 테니까 아빠 Y에 일단 하나, X바가 X 프라임이 여기서 왔겠지. 근데 건강하대, 정상이래.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정상이었네. X, Y 이렇게 됐죠. 딸은 무조건 아빠한테 X를 하나 받았을 거야. Y는 못 받으니까. X, 건강한 X는 무조건 하나씩 받았을 겁니다. 근데 엄마한테 무조건 이거 하나씩 받을 수밖에 없네. 여기 똑같네. 무조건 이거 하나씩 받을 수 없어. 둘 다 보인자네. 4번, 5번 다 보인자입니다. 6번 건강하네요. 건강도 정해지는 거죠. X, Y로 이렇게. 자, 아들. Y를 무조건 하나 받습니다. Y를. X를 하나 이쪽에서 받아야 되는데 얘를 받을지 얘를 받을지. 얘를 받아서 정상으로 보이는 거네요. 이렇게. 요 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딸이 정상인데 이렇게 받아 정상일 수도 있고 이렇게 받아 정상일 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있을 수도 있네요. 보인자일 수도 있네요. 자, 이렇게 분석됐고요. 1번 7에게 정록생명 대입변자 전달된 경로. 7번이 정록생명 대입변자가 전달된 경로는 이 X바는 누구한테 온 겁니까? 엄마한테 온 거예요. 엄마가 X바, 엄마가 5번이 보인자인데 보인자의 X바 염색체가 7번한테 물려받은 거죠. 7번한테 온 거죠. 그리고 이 X바는 누구한테 온 겁니까? 자, 다시. 요 7번의 요 유전, 대입 유전자는 누구한테 온 거다? 여기에서 온 거예요. 그리고 요건 누구한테 온 겁니까? 요거든 2번한테 온 거죠. 이 아들 입장에서는 이게 엄마고요. 엄마의 엄마잖아요. 이게 외할머니네요. 그죠?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가 갖고 있는 유전자가 손자까지, 손자 아들한테까지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전달된 경로를 서술하세요. 2의 정록생명 유전자가 5를 거쳐 7까지 왔다. 이렇게 쓰면 되겠지. 2번의 정록생명 유전자가 5번을 거쳐 7번으로 왔다. 자, 2번. 1회 구호 중 유전자는 확실히 알 수 없는 사람의 번호를 모두 쓰세요. 한 명밖에 없지 않나요? 요거 8번. 둘 중에 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8번이에요. 자, 23번 문제 봅시다. 가게도 마지막. 내가 어지럽다. 내가 어지러워. 유전병 여자. 그림은 어떤 집안의 유전병, 유전 가계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유전병인데 이게 또 상위 염색체 유전인지 성 염색체 유전인지 또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상 엄마와 정상 아빠 사이에서 병 걸린 딸이 태어났대요. 그럼 아까 봤죠? 이런 경우에는 성 염색체 유전이라고 본다면 말이 좀 안 됩니다. 성 염색체 유전 병은 또 둘 중 하나야. X의 염색체의 병이 붙어 있든지 Y의 병이 붙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Y의 병이 붙어 있다면 이 아빠가 병이 걸렸을 거야. 얘도 병이 걸렸고.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그럼 X바의 병이 붙어 있나? 생각을 좀 해봅시다. X바의 병이 붙어 있다면 자, 얘는 X가 이렇게 병을 갖고 있어야 될 거야? 그럼 이제 병 하나, X바가 여기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아빠는 X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X바일 수밖에 없잖아. 왜 병 걸려야 돼? 병 아니네. 말이 안 된다고. 에이, 성형치 아니구나. 결국 이 문제도 상염색체 유전일 겁니다. 상염색체 유전. 그래서 자, 오케이. 상염색체 유전이구나. 그럼 병 걸린 유전자가 우성이냐 열성이냐를 판단을 해야 돼. 병 유전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두 개의 유전자를 표시할 텐데 얘를 만약에 병 유전자로 보고 얘는 건강한 유전자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병 걸린 유전자가 건강한 유전자가 열성이야. 판단해 봅시다. 그러면 이 건강이니까
이분이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병 걸린 유전자가 라지인데 얘가 라지를 가질 수가 없잖아. 얘가 병 걸리니까 얘는 얘 아니면 얘 아닙니까? 근데 라지가 아예 없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야 이것도 아니구나. 상형체 유전은 유전인데 요거 라지가 건강한 유전이고요. 열성이 유전병 유전자구나. 자,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또 다시 한번 복습한 겁니다. 반복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상형체부터 성형체부터 먼저 판단해야 되고요. 그 병이 열성인지 우성인지도 판단해야 돼. 그러면 이제 정해졌네요. 병 걸린 유전자가 열성이니까요. 열성부터 체크하기.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20A를 다 누구한테? 엄마한테 하나씩 받았겠죠. 엄마, 아빠한테 하나씩. 근데 다 건강하시대요. 그 말은 라지가 하나씩 붙어있다는 뜻이고요. 이렇게. 자, 이렇게 만들어서 태어난 자식들은 이렇게 해서 정상인지, 이렇게 정상인지 모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정상인지, 이렇게 정상인지는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1번. 이 유전병은 23번에 1번. 이 유전병은 정상 형제에 대해서 우성인지 열성인지 쓰세요. 유전병은 열성입니다. 그럼 그 이유를 쓰래. 왜 이유가 뭡니까? 그 병의 유전자가 우성이라면 정상인 부모 밑에서 병에 걸린 딸이 태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라고 써야지. 정상인 부모 밑에서 병 걸린 자식이 태어났다면 그거는 병 걸린 유전자가 열성이라는 뜻이라고요. 다시 1번. 병 걸린 유전자는 열성입니다. 유전병 유전자는 열성이에요. 그 이유는 정상인 부모 밑에서 유전병을 가진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라고 쓰면 됩니다. 정상인 부모 밑에서 병에 걸린 자식이 태어났기 때문에. 자, 2번. 아버지가 정상인데 유전병을 나타내는 딸이 태어난 것으로 보아. 이거 아빠가 정상인데 유전병에 걸린 딸이 태어난 것으로 보아. 이 유전병 유전자는 상염색체와 X염색체 중 어디에 있습니까? 상염색체에 있습니다. 상염색체. 그렇게 판단을 쓰세요. 성염색체에 만약에 X염색체에 병이 있다면 그 X염색체를 가진 아빠도 유전병에 걸렸을 것이기 때문에가 답이지. 만약에 다시 성염색체에 유전병 유전자가 있다면, 아니면 성염색체가 아니라 X에다 이렇게 X염색체에 유전병 유전자가 있었다면 아버지도 유전병에 걸렸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아빠가 건강하고 보니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단어 평가. 자, 됐습니다. 이제 다시 50페이지 들어가 봅시다. 자, 시간이 얼마 없네요. 자, 시간 될 때까지 빨리 그 앞단원 복습을 좀 쭉 해보겠습니다. 문제 몇 개 중요한 거 좀 풀고 끝낼게요. 좀 일찍 끝날 테니까.
자, 50페이지. 이번 페노프탈레인인데, 뭐, 문제를 풀기보다는 다시 성질 하나만 좀 보고 넘어갈게요. P50. 자, 페노프탈레인. 염기성 지시약입니다. 염기성에서는 무슨 색? 붉은색을 띱니다. 붉은색 띄고요. 중성과 산성에서는 자, 색깔이 없어요. 무색을 띱니다. 무색. 따라서 이 실험은 그 세포의 크기가 크면 좋냐, 작으면 좋으냐, 뭐 이거 판단하는 그런 실험이잖아. 세포는 주변에 혈관이나 다른 세포와 물질 교환을 막 하는 게 좋아. 잘하는 게 좋아. 물질 교환을 하려면 자기 몸 대비해서 표면적을 많이 늘려야 됩니다. 그럼 표면적을 늘리려면 부피를 크게 하는 게 아니라 부피를 작게 줄이면서 개수를 늘리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지. 자, 그런 실험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거의 1번에 그림 가와 나가 나와. 가는 요 밖에 있는 물질이 다 침투해가지고 안쪽까지 이렇게 다 빨간색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붉은색이 다 만들어져 있어. 자, 이 나그림도 밖에서 물질을 침투를 했는데 요 정도 깊이밖에 못 들어간 거지. 이 정도 깊이, 이 정도 깊이, 이 정도 깊이. 그럼 여기는 물질이 결국 들어가지 못한 거야, 가운데는. 그럼 딱 봐도 둘 중에 보다 세포 안쪽까지 물질 교환이 잘 일어난 거는 얘죠, 얘. 따라서 세포는 크기를 키우는 게 아니라 개수를 늘려가는 그런 전략을 택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4번 문제 봅시다. 자, 세포 분열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세포 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감소 분열 두 가지가 있는데 체세포 분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간기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간기는 뭡니까? 자, 참고로 간기부터 시작해서 세포 분열까지를 세포주기라고 불러. 세포주기. 한 주기 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간기로 보냅니다. 가장 긴 시간. 그 다음에 염색사 형태로 존재하고요. 염색사가 뭐야? 실처럼 이렇게 풀어져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핵막 같은 거 존재하죠. 핵막 뭐 있을까? 핵막 존재합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중요한 그 염색체가 염색사 형태로 이 핵막 안에 둘러서 따로 이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따로. 자, 핵막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DNA가 2배 복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염색사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염색체가 이제 염색사 형태로 이렇게 있잖아. 염색사가 중간에 동원체라는 거 기준으로 하나하나가 이쪽 하나가 이렇게 복사됩니다. 그리고 이 복사된 게 각자 꼬이다 보니까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이고 이렇게 꼬여서 X자 모양처럼 뭐 나중에 보이게 되겠죠. 얘가 염색체입니다. 그럼 결국 염색체도 얘가 복제가 된 거고 얘가 복제가 됐다는 뜻이야. 이렇게 복제가 돼 있을 때 요거가 원래 한 가닥이었지. 그게 복사가 된 거니까 복사가 돼서 얘가 만들어지고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럴 때 이 초록색 한 가닥, 보라색 한 가닥을 뭐라고 부릅니까? 염색 분체라고 부르죠. 염색 분체라고 부르고요. 염색 분체는 이렇게 복사된 거기 때문에 서로 복사된 거기 때문에 DNA가 똑같아. 완벽한 DNA. 자, 근데 이렇게 염색체가 되기 전에 이게 실 같은 게 한 가닥 이렇게 있었잖아. 그거와 똑같은 길이로 한 가닥이 더 있었겠지. 상동 염색체란 말이야. 염색사가 2개가 있었는데 얘가 모양과 크기가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라 사실은 상동 염색사 이런 형태겠지. 똑같은 염색사가 왜 2개가 있을까? 하나는 아빠한테 받고 하나는 엄마한테 받은 염색사입니다. 근데 그 염색체도 뭉치면서 복제되고 또 엄마한테 받은 것도 뭉치면서 복제되니까 이쪽에도 똑같이
이렇게 있겠죠. 요 두 마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상동 염색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상동 염색체는 DNA가 같을까요? 전혀 다르죠? 하나는 엄마 거, 하나는 아빠 거기 때문에 사람이 다르잖아. 따라서 염색체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열심히 유전 공부했었잖아. 병원 유전자가 여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는 병원 유전자가 없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병원 유전자가 있다면 복제된 것도 당연히 병원 유전자, 병원이지 않은 유전자에서는 복제되면 당연히 병원이지 않은 유전자. 염색 분체끼리는 당연히 유전자 구성이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동 염색체가 이제 이렇게 염색 사형태로 존재하는 게 간기죠. 그리고 간기는 세포의 생장과 상처가 생기면 아무는 재생 같은 것도 일어납니다. 상처의 생장과 재생. 아니. 자, 전기에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염색체가 없어지고 핵막이 사라지고요. 염색체가 등장합니다. 방추체가 등장하죠. 방추사가 등장을 합니다. 됐죠? 다음 키워드만 빨리빨리 볼게요. 중기는 뭡니까? 이 염색체가 중앙 배열하죠. 가장 짧고요. 그래서 다 중앙에 이쁘게 모여있기 때문에 관찰하기는 되게 좋습니다. 관찰하기 좋다. 후기는 키워드가 뭔가요? 분리이동되죠? 후기는 분리이동. 뭐가 분리이동됩니까? 저기서는, 체세포 분열에서는 뭐가 분리이동됩니까? 염색 분체가 분리이동됩니다. 염색 분체가 분리이동되죠. 말기는 뭐죠? 전기 반대죠? 전기 반대. 핵막 나타나고요. 염색체가 염색사로 바뀌고요. 방추사가 사라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세포 분열기고요. 그 다음에 세포질 분열로 들어갑니다. 두 가지가 있죠.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동물세포는 세포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오므라드는 세포질 함입. 생물세포는 안쪽에 세포판이 점점점 만들어져서 결국 세포벽과 만나는 세포판 형성. 이런 방법으로 나눠지고 끝납니다. 자, 50페이지에 5번 문제 보시죠. 5번 문제. 50페이지 5번. 오른쪽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분열, 어떤 동물세포의 체세포 분열 과정 중 한 시기를 나타낸 것이다. 분열 시기와 분열료가 만들어진 딸세포 염색수를 옳게 나타내 보세요. 자, 요게 어떤 과정입니까? 체세포 분열에서. 이 방추사에 질질 끌려서 막 딸려가고 있는 형태죠. 그러면 이게 뭐죠? 분리? 요걸 써볼까? 힘들어. 점심도 오늘 제대로 못 먹고 했더니. 자, 분리, 이동이네요, 이동. 그래서 이동하고 있는 스타일의 모습이 보이는 거지. 질질 끌려가고 있으니까 위아래로. 그럼 이동이니까 뭡니까? 후기죠, 후기. 자, 딸세포의 염색체 수를 찾으래요. 염색체는 몇 개가 있을까요? 규환아. 규환아, 염색체는 몇 개가 있겠니? 답이 4번 아니면 5번이잖아. 후기니까. 후기까지는 선생님이 찾아줬잖아. 염색체는 4개냐, 8개냐? 4개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세포질 분열로 이렇게 반쪽으로 이렇게 나누면 위에 4개, 아래 4개가 나눠질 테니까 위에 4개, 4개 또는 아래 4개만 세포에 들어갈 겁니다. 답이 4번이지요. 그렇죠. 자, 6번 문제. 체세포 분열 관찰 실험입니다. 자, 요거 우리 관찰 실험에서 옆에 그냥 다 일단 쓰고 생각해 볼까요? 자, 가번. 양파 뿌리 조각을 에탄올과 아세튼 3대1로 섞은 용액에 담가준다. 이거 무슨 과정이지? 이게 옆에 쓰세요. 고정. 그래서 마치 사진 찍듯이 움직이지 않게 막 얘가 살아 움직이니까 계속 분열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분열하지 않게 그냥 찰칵 찍어 놓는 겁니다. 그 상태로. 멈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고정. 나번. 뿌리 조각을 묽은 염산에 넣어 물중탕한다. 묽은 염산에 넣어서 뜨끈뜨끈하게 데우면 우리가 딱 봐도 애들이 좀 흐물흐물 풀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해리라고 씁시다. 해리. 나번은 해리입니다. 다번. 뿌리 끝에 아세트산 카민용액을 떨어뜨린다. 자, 아세트산 카민용액이 염색약이에요. 붉은색 염색약이에요. 그래서 이건 염색이라는 과정이지요.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인데 동물세포는 무슨 염색약으로 염색을 하죠? 우리 송현이가 얘기해 볼까요? 동물세포의 염색약 이름. 외워야 되는 것들은 고민하면 나오니까? 수학 문제처럼 뭐 푸는 것도 아니고 고민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외워야 되는 건. 좀 외우세요. 뭐죠? 뭐야? 뭐 아직도 못 찾았어, 송현아? 야,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회의실. 동물세포 염색약은 뭡니까? 진행이 안 되는구만. 다들, 야, 나만 지금 이거, 카메라 켜놓고 지금 열 강의를 하고 있는 거고, 열강을 하는 거고, 니네들은 지금 다 뭐하고 있냐. 너, 누구야. 이 재하나, 다들 지금, 야, 이거 옆에 뭐 창 하나 띄워놓고 딴짓하고 앉아있지. 시키들. 이 속 터져요, 진짜.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회의실 얘기해보세요. 동물세포 염색약, 어디 나와 있냐고요? 앞에 나와 있는데요. 그거 참. 알고 있는 사람 없냐? 야, 그냥 알고 있는 사람 얘기 좀 해봐. 그냥 빨리. 매자로 시작해, 매를 버냐, 진짜. 진짜, 이 새끼들. 메탄? 메틸이야, 메틸, 임마. 메틸렌블루죠, 메틸렌블루. 그만해. 생각이 안 나면 끝이야. 자, 동물세포는 메틸렌블루로 염색하고요. 실제로 파란색입니다, 블루. 식물세포는 아세트산 카민. 또는 사실은 둘 다 아세트올세인이라는 이런 염색약으로 염색하기도 해. 이런 것들이 다 염색약입니다. 이 아세트올세인도 주로 식물세포를 많이 염색합니다. 자, 라번. 뿌리 끝을 해부침으로 잘게 찢고 덮개 우리를 덮어 연필로 단 고무로 가볍게 둘린다가 이게 뭡니까? 분리라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마가 뭡니까? 현미경 표본을 거름종이로 덮고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 현미경 관찰한다. 이제 관찰이 가장 마지막이겠지. 그러면 이거 순서가 뭐였죠?
고해영, 분리, 압착, 관찰. 고해영, 분리, 압착, 관찰 이런 순서죠. 고정, 해일, 염색, 분리, 압착. 아유, 씨. 6번. 자, 1번 보자. 양파 뿌리 끝에 난 채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생산점이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양파 끝에 그 분열이 많이 일어나니까 거기를 관찰하는 거예요. 2번. 가는 액이 나는 고정 과정이다. 아니잖아요? 가가 고정이었잖아요? 2번 틀렸네요. 답이네요. 2번 답. 아유, 힘들어. 개놈의 새끼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그만해야 돼가지고 이거 뭐 제일 중요한 문제 한 문제를 좀 해봐야겠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 한 문제만 해보고 끝나겠습니다. 뭘 해볼 거냐면요 52페이지에 17번 52페이지에 17번, 18, 19, 22 네 문제가 한 세트잖아. 이거 하나 보면서 끝낼게요. 맞다. 뭐야? 맞다. 어버이. 52페이지에 17번입니다. 색깔이 보이나요? 화면으로? 화면으로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냥 대충 모양에서 알죠? R, Y, Y R, Y, Y R, Y, Y 자가수분에서 가나다를 얻었답니다. 이 문제 하나 봅시다. 자, 얘네가 자가수분에서 얘네가 만들어지는 요런 새끼 첫 번째 애들의 유전자형을 좀 봅시다. 자, 그러면 언제나 우리가 뭘 찾는다는 거 이런 문제에서 얘와 얘가 만들 수 있는 생식 세포를 보는 거야. 생식 세포를 볼 건데요. 둘 중에 R이라는 애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줄 거고 자식한테 Y라는 애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야. 둘 중에 하나씩을 줄 거야. 그런데 똑같지. 라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줘봤자 라지. 둘 중에 하나 줘봤자 라지. 그래서 얘는 생세포를 이런 놈을 만드는 거야. 한 종류밖에 안 만들어져. 얘도 마찬가지야. 스몰. 그 둘 중에 하나 줘도 스몰. 둘 중에 하나 줘도 스몰. 그러니까 얘가 만드는 생세포는 이거만 말하면 알지. 그럼 이런 생세포, 이런 세포 두 개 만나서 얘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럼 얘는 결국 뭐야? 라지 R, 스몰 R, 라지 Y, 스몰 I겠지. 이런 애가 이렇게 나옵니다. 얘를 자가수분했대. 그럼 얘가 자가수했더니 둥글고 노란 거, 둥글고 초록 거, 주름지고 노란 거, 주름지고 초록 거 이렇게 네 개가 나오잖아요. 네 개가 나왔습니다. 그럼 또 얘는 왜 나오는 거야? 이렇게 자가수분을 했대. 자가수분이란 뜻은 얘랑 똑같은 애 R, 스몰 R, 라지 Y, 스몰 I 이렇게 교배를 했다는 얘기야. 자가수분은 똑같은 애들 두 개 교배했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얘가 만드는 색세포는 벌써 몇 가지입니까? 네 가지입니다.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얘도 마찬가지고. 네 가지가 만나니까 총 16가지가 표에서 그려져야 돼. 다시. 얘가 만드는 건 라지, 스몰, 라지, 스몰. 이렇게 네 가지 종류를 만들 거고요. 얘도 라지, 스몰, 라지, 스몰 네 가지 종류 만들어서 총 이 네모칸이 몇 개면 16개죠. 이렇게 16개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16개가 만들어지면 이런 애들이 쫙 나오는데, 뭐 이렇게 유전자형 대표적으로 하나만 써볼까요? 얘랑 얘랑 만나면 뭐가 만들어집니까? 라지, 스몰, 라지. 그래서 둥글고 노란색이 만들어지겠죠. 둥노가 이제 여기에 딱 들어가겠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만들어질 때 사실 우리는 몇 가지는 좀 외우고 있어. 뭘 외우고 있냐면, 열성 모인 거는 내가 얘가 유전자형을 안단 말이야. 얘가 뭐예요? 스몰만 모여서 이렇게 두에 모여서 쭈그러질 테고, 그 다음에 색깔도 노란 거, 초록색인 거 보니까 노란색에 밀려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열성이 얘가 있고요. 자, 우성이 여기 있는데, 사실 우성은 노란색만 보면 이렇게 노란색인지는 잘 몰라. 어쨌든 이거면 이걸 갖고 있겠지. 또 모양만 봐도 라운드, 둥글어. 이렇게 둥글지 몰라. 그럼 몇 종류야?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거나 네 종류의 유전자형이 여기 들어가게 됐지. 네 종류. 그러니까 얘는 둥글고 초록색이야. 그럼 둥글거니까 얘와 얘가 만나 있거나 얘와 얘가 있거나 모양만 보면 이거고요. 근데 색깔이 초록색이니까 초록색은 이렇게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모양이 쭈글쭈글하니까요. 모양은 이걸로 정해집니다. 색깔이 노란색이니까 이렇게 노란 건지 이렇게 노란 건지는 몰라. 또 두 종류, 한 종류. 그러니까 당연히 이 조합의 순서의 관계상 제일 많이 만들어주는 게 얘라고요. 얘랑은 개수가 경우의 수 개수가 똑같겠지. 얘는 제일 적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몇 대 수로 외워버립니까? 9대 3대 3대 1로 외워버리잖아요. 이 표에서. 근데 거듭 얘기하지만 그렇게 외우는 게 좋은 건 아니라 그랬다. 물론 이렇게 라지 스몰일 때는 9대 3대 3대 1이야. 이쁘게. 근데 그거 아닐 때는 비율이 달라지니까, 이게 아닐 때는 비율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풀이법을 이렇게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표를 만들어보는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자, 17번 문제. 17번 잡종 1대 유전자형은 요거죠. 라지 스몰. 답이 5번이고요. 18번 잡종 1대에서 만들어진 생색배 유전자형을 모두 쓰래요. 모두 쓰면 이걸 쓰고 이거 쓰면 되겠죠. 4개 쓰면 답입니다. 19번 가나 다라의 비율로 골라보시면요. 9대 3대 3대 1이 나와서 답이 4번일 겁니다. 20번 잡종 2대에서 표현형이 잡종 1대와 같은 것은 이론상 모두 몇 개입니까? 잡종 1대가 뭐죠? 얘랑 같은 거. 그럼 라지 스몰이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지. 요거. 이건 모두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았는데 이게? 총 몇 개냐? 아, 맨 위에 써 있네요. 중에서 총 3,200개의 잡종 2대를 얻었네요. 3,200개. 3,200개 중에서 표현형이 1대와 같은 거니까 표현형이네요. 또 유전자형이 아니네요. 미안. 표현형이가 뭡니까? 얘는 둥글고 노란색, 둥노죠. 둥노. 아, 둥노니까 이거 전체지. 이게 둥노잖아요. 그죠? 따라서 유전자형 관계없이 무조건 둥노만 골라보면 되는 거니까 총 9대 3대 3대 1 중에 9만큼이겠네요. 그래서 9대 3대 3대 1이 전체인데 전체분의 그 9만큼 해당하는 만큼 몇 개 중에 3,200개 중에 됐죠? 이거 다음 16이죠. 16이니까 약분하면 200 나오나요? 2, 9, 2, 18, 1800개. 걔가 표현형이 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답이 4번. 자, 여기까지 하고요. 54페이지까지가 숙제였습니다. 저번 숙제 이쁘게 좀 잘 해오시고 다음 주는 휴강이고요. 추석 휴강이고요. 다다음 주 10월 10일 날 일단 만나도록 합시다. 승현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추석 때나 추석 지나고 나서든 네 수험 범위가 좀 달라가지고 태양계였나요? 뭐였죠? 그래서 거기 은하계를 조금 더 할 거야, 우주를.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합시다. 고생 많이 했어요.
네.